예, 관광학 개론 12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어, 동영상의 리포트는 꼬박꼬박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 동영상의 그 리포트는 출석 확인용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자, 좀 전 시간에는 그 고독한 군중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점점 사람은 고독해집니다. 발전하면서. 향후 계속해서 그런 추세는 계속될 것 같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관광이다. 그 얘기가 좀 전 시간의 얘기였고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많은 학자들의 얘기고, 그러면 나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관광이란 분야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을 각자가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죠. 자, 탈공업사회, 후기산업사회와 관광. 자, 여기서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조금 하고 책을 갖고 나갈게요. 1차 산업은 글자 그대로 농업, 그러니까 생산하는 거죠. 먹거리를 생산하는 거. 그러다가 제조업, 즉 공업, 2차 산업이 생긴 거고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3차 산업 시대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3차 산업은 결국은 서비스입니다. 1, 2, 3.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 단계에서 최상위가 지금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해서 바이든이 이겼고 트럼프는 졌고, 근데 트럼프가를 지지하는 층을 보면 누구냐면 그 중부의 러스트벨트요. 공장, 제조업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대체로 그들의 특징은 고졸, 백인 그런 거였어요. 대체 고졸이죠. 고졸이 그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 공업사회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거의 서비스업밖에 없어요. 제조업. 그래서 트럼프가 과거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제조업을 만들겠다 그 얘기였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고졸의 백인들이 대거 투표를 했던 거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앉아 있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지요. 산업이 고도화할수록 제조업은 줄어요. 특히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로봇이요. 인공지능의 로봇이 제조업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든요. 자, 여기서 봅시다. 탈공업화 사회의 특징, 그 특징을 봅시다. 첫째, 여러분 교재 225페이지입니다. 공업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이 약화, 산업구조가 관광산업과 같은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을 중심으로 바뀐다. 지금 우리는 탈공업화 시대란 말이에요. 공업은 준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는 서비스업이야. 서비스업에 많이 간다. 지금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결국 서비스업이 문을 닫고 있죠. 식당, 노래방, PC방. 그러니까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건 다 서비스업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시간은 많아도 있지거든요. 뒤에 가서 여가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뀐다. 이미 바뀌었어요. 이건 10년 전부터 계속 이건 써먹는 거고요.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관광산업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독하게 사는 걸 사람들은 안 좋아하더라. 결국은 대화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하더라. 고로 관광산업의 미래는 밝다. 예, 관광산업의 미래는 밝아요. 앞부분에 얘기했던 거는 여러분의 미래 이꼴 관광산업의 미래라고 착각하지는 말아라. 관광산업이라는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에 온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직업 분포에 있어서 제조업의 반숙련 노동자와 기술자의 비중이 줄고 전문직 및 기술관료 그리고 연구직의 비율이 증대된다. 예.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졌죠. 몇 년 전에. 인공지능이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인위적으로 만든 Intelligence, 지능 그런 거죠. 그래서 이세돌이 졌단 말이에요. 점점 인공지능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별거 아니죠. 집에 청소기 로봇이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기가 돌아가다가 먼지가 많은 데는 더 센 속도로 빨아들이죠. 그것도 인공지능입니다. 세탁기도 빨래가 많이 들어가면 물을 많이 집어넣죠. 빨래가 조금 들어가면 물과 세제를 덜 넣죠. 그것도 인공지능이에요. 단순하게. 요즘의 인공지능은 데이터 혁명이라고 그러죠. 네이버 쇼핑에 가면, 아니 페이스북에도 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네이버 쇼핑에서 봤던 광고가 탁탁탁탁 떠요. 아, 지금 네가 관심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수시로 그걸 띄워주죠. 왜? 그거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이제 뒤에 가서 할게요. 자, 어쨌든 이 전문직 및 기술관료 연구직은 대부분 화이트 칼라거든요. 그죠? 막노동하는 건 블루 칼라라고요. 화이트 칼라는 넥타이 색깔이 화이트니까, 넥타이란다. 와이셔츠 색깔이. 그래서 화이트 칼라라고 그러죠. 이 화이트 칼라 집단의 부상은 화이트 칼라가 쫙 늘어나면서 보는 관광, 단순히 휴식하는 관광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심을 갖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직접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예술 및 유적, 종족 생활 체험, 자연 관광, 건강, 모험 같은 특정 관심 분야 SIT, Special Interest Tourism 형태가 곽감을 받고 있다. 예, 화이트 칼라라고 여기서는 칭을 했는데 저는 조금 바꾸겠어요. 점점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죠.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죠. 양극화라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빈자,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한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체로 이 부자들이 화이트 칼라더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했던 게 뭐냐면 화이트 칼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때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장에 가면 평생 공장이다. 사무실에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화이트 칼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화이트 칼라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서비스업의 상대는 누구예요? 부자들이요. 물론 그런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물건을 팔 때 비싼 게 잘 팔리죠. 작년인가요? 독도는 우리 땅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칠할 연병 떠는 바람에 일본 안 가기 운동하고 일제 안 사기 했죠. 그래서 유니클로라는 일본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거의 다 문을 닫을 뻔하고 그랬죠. 엊그저께는 유니클로에서 프랑스 이제 어떤 유명한 그 디자이너의 걸 갖고 한정판으로 만들었는데 줄 서서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유니클로가 성장한 거는 가장 큰 게, 걔네가 성장한 거는 뭐였냐면 싸게 팔죠. 박리다매식으로.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게 파니까 이참에 사보겠다고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싸게 많이 파는 거예요. 관광이나 호텔, 하여튼 이 관광 분야도 두 번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말하는 관광은 호텔 포함입니다. 자꾸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어요. 교수가 수업 시간에 자꾸 관광을 하고 꼬신다고. 아니요. 제가 70% 130% 얘기했죠. 만약에 호텔이든 관광이든 어느 한쪽이 70%가 됐다고 그래도 호텔과 교수님들이나 관광과 교수님들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당장 1학년에서 70%가 와도 우리 과든 호텔 과든 나머지 40%, 30%가 아니라 40%, 50%는 채워져요. 뭘로? 전과생으로. 전과, 다른 과에서 공대에서 오고요. 인문대에서 와요. 그러니까 학생 모집 때문에 그런 고민은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마 제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럴 고민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거의 200% 확신해요. 그거는. 다시 돌아가서 둘 중에 하나예요. 비싸게 팔거나 비싼 거 좋은 걸 팔거나 아니면 싸게 많이 팔거나. 여태까지는 싸게 파는 게 그나마 성공을 많이 했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그런데 점점 비싼 걸 파는 거죠. 호텔들도 지금 해운대 시그니엘 LCT에 롯데호텔 생겼잖아요. 자칭 7성급이라고 그러는 거. 저는 해운대에서 집 앞이니까 가서 식당 가서 밥이라도 뷔페 식당 가려고 그러니까 저녁이 4식구 가는데 40몇만 원이래요. 와, 못 가봤어요 아직까지. 코로나도 겹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못 가봤는데 한 번은 가봐야 되겠죠. 제 직업 영역이니까. 근데 예상컨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거예요. 결국은 관광은 이렇게 되면 너무 돈돈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으나 돈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 관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부익부 빈익빈 없는 사람들은 여행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중관광, 복지관광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에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게 복지국가로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행 바우처 주고 또 노인들은 할인해주고 경춘선 얘기도 했었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안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고요. 뭐 그 어디서 나왔는지 언제 찾아가겠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복지국가. 그것도 계속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여행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KTX는 그나마 KTX도 옛날에 관광가에 그 장애인 관광하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 여행할 때 같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발론 투어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는데 심지어 KTX조차도 휠체어를 자동으로 들어 올려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 올려야 되죠. 그래서 장애인 관광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장애인 관광이 가능한 사회는 북유럽이야. 복지국가들이야. 거기는 사회주의 또 옆으로 그 사회주의 자본주의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거는 건너뛰고. 그래서 장애인 쪽으로 해보겠다. 그럼 사회를 밝게 만들겠다는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요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예산 배정은 항상 후순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닥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노력은 하나.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죠. 그런 거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만족을 느끼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당장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쪽으로는 그닥 밝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냐면 양극화돼서 어느 쪽으로 갈 건가 그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코레일에서는 2박 3일짜리 아주 환상적인 여행 300 몇십만 원짜리
코레일 침대칸 해서 데워주고 특급 호텔 주방장에 가서 6개월 전에 예약을 안 하면 안 돼. 그건 광고도 잘 안 해요.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 하죠. 요즘 시사 프로에서 많이 뜨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다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데 골프장은 너무 잘 된대요. 예약을 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양극화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기적인 사회 앞에서 고독한 군종 나오고 이기적인 성향으로 가고 그런다는 것에서 나왔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사회 방향성에서 볼 때는 양극화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나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나마 내가 마음의 위안을 찾는 거는 기부하는 거거든요. 뭐 초록 우산, 뭐 유니세프 그런데 기부를 해요. 꾸준히. 그거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겠기에. 어쨌든 옆으로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요. 단순히 휴식하는 관광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관광은 노는 거여서 쉬러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점점 쉰다는 거 늘상 쉬어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또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늘상 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거. 그래서 직접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관광.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현장 체험학습 그런 거였거든요. 선생님들이 안 해요. 관광 회사에다가 하청을 주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현장 체험학습만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도 있고요. 그것도 꽤 짭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뭐 거의 폐업 수준이겠죠. 지금 소풍도 없고 현장학습, 체험학습, 수학여행 다 없죠. 학교도 못 가는데. 근데 나올 거예요. 다시.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체험학습을 어떻게 바꾸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 반응이.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학교 단체 관광 분야에서 1등이 될 수 있겠죠. 그냥 기존에 옛날에 내가 다니던 걸 그대로 하면 성공 못해요. 코로나 사태 전에 성공했던 게 그 사회적으로 인문학이 뜨면서 인문학 투어, 청소년 인문학 투어 했죠. 많아요. 회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두세 개 업체가 하는데 유럽 가고 미국 가고 뭐 그런 거야.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그것도 예약해야 돼요. 최근 들어서는 그 회사들이 다시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리더라고요. 한 2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받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올라도 돈 더 안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원하면 100% 환불해 준다고 그러고. 이유는 뭐냐면 당장 회사를 유지하려니까 미래 이익을 땡겨다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버텨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관광이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최고예요. 대체로 동양이 그래요. 맹모 삼천직이라고 그러죠. 맹자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인가 이사를 했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시장 옆에 가니까 애가 맨날 장사하는 것만 하는 것만 해서 안 되겠다. 또 그래서 어떻게 우연하게 집을 얻었는데 공동묘지 근처라서 맨날 이 사람 사겨 나가는 것만 하고 놀더라. 그래서 뭐 서당 근처로 갔더니 책을 읽더라 뭐 그런 거였거든요. 동양 쪽은 그렇게 교육열이 강해요. 물론 서양도 상류층은 강하긴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관광은 성공을 해요. 중국은 인구가 많죠.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한 집에 하나만 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8개의 지갑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아버지 지갑, 엄마 지갑, 애 하나에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뭐 해갖고 애 하나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 최고로 대접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유행했던 게 그 아이들을 칭하는 용어가 소황제였어요. 작은 황제. 그러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옛날 흥부자식 같으면 되게 많죠.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먹거나 말거나 자거나 말거나 그냥 대충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애들이 많으니까 다 케어를 못했죠. 하나만 낳으니까 모든 자원이 거기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교육률이 또 대단하죠. 소황제. 근데 여전히 우리도 교육열이 대단해요. 그건 역시도 쉽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한동안은 자기가 가르치는 거에 흥미가 있으면 학원 강사도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교육에 보탬이 되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아이들의 교육에 보탬이 되고 부모를 만족시켜야 돼요. 왜? 지갑을 여는 사람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에 가면 저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원해설이라는 과목에서 설명해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과목을 해요. 됐고요. 예술 및 유적 관광, 미술, 음악, 박물관. 여러분들은 박물관 그러면 그닥 뭐 이렇게 뭐 기억나는 추억은 없을 거예요. 미술관도 그냥 방학 숙제로만 갔죠. 점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 그런 거를 박물관에서는 학예사라고 그러고요. 미술관에서는 큐레이터는 전시하는 사람이라고, 미술관에서는 도슨트라고 그러거든요.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이 그림에서 이런 색깔을 썼었던 이유, 뭐 그런 거 쫙 설명을 해주거든요. 반응은 폭발적이에요. 대체로 그건 이제 미대 출신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못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기엔 조금 그렇죠. 또 예술 및 유적 관광, 국사 공부해야 되니까. 종족가 이제 건너뛰시다 뒤에가 설명하고 자연, 건강 뭐 이게 각자의 관심이 있는 특정 관심 분야 관광. 여기서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리즘이라고 하거든요. 특별한 흥미를 느끼는 관광.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송정에 있죠. 서핑, 스킨스쿠버. 점점 세분화하죠. 암벽 등반.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 과하고 같이 코워크를 하기를 원하는 학과가 지금 체육과예요. 체육만 해가지고는 진출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아니고 쉽지 않으니까 관광하고 엮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스포츠 투어리즘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과하고 이게 조인하고 싶어하는 과가 또 사학과. 그러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와요. 그 분야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판단하기에 이쪽이 앞으로 신분야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코워크를 하자고 그러시겠죠. 뭐죠? 연계 전공 뭐 그런 거 만들자고 그러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이 관광 쪽은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정 관심 분야 관광.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거는 이 특정 관심 분야 관광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음식 관광하면 됩니다. 기존에도 있긴 있어요. 남도 음식 투어 뭐 그런 거. 뭐든지 가능합니다. 관광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심지어 의료 관광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고 관광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고리만 찾아낸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셋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부터는 자본과 노동 나오는 거는 또 시간이 얼추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관광학개론 12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출석 확인용 리포트는 꼭 제 시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